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과의 기싸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이 전쟁을 주도하는 지도자를 지칭하며 폭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K-문학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K-문학 확산을 위한 특별 강연회도 열렸습니다. 가수 데이비드가 10대 소녀 살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실종됐던 소녀가 데이비드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데 따른 겁니다. 트레이더조가 카드 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 소송에 합의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란 정부가 봉쇄 중이던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상선에 한해 일시적으로 허용키로 했습니다. 미국은 환영한다면서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을 일시 해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레바논 휴전 상황을 반영해 남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이 언급한 휴전 기간이 한국 시각 22일 오전까지인 미국과 이란의 휴전인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열흘간 휴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란 측은 상선들이 기존 항로 대신 라라크 섬 인근을 지나는 조정된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란군 고위 당국자는 상선에 한해 해협을 개방하되 반드시 이란 혁명수비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개방 방침에 대해 감사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란과의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이란에 대한 해협 봉쇄는 유지하겠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한다며 봉쇄가 지속되거나 합의가 깨질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해협 개방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모두 장중 한때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편 종전 협상을 중재 중인 파키스탄은 2차 회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추가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이처럼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과의 협상이 재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놓고 양국 간 입장차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이번 주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하루나 이틀 안에 합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협상이 다음 주 월요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I will say the war in Iran is going along swimmingly. We can do whatever we want. And it should be ending pretty soon. It was perfect. 트럼프는 이란과의 두 번째 협상엔 직접 참석할 수 있다는 뜻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건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t was the power we have, our military. We have the most powerful military anywhere in the world. I built it 4 years, my first 4 years.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핵 프로그램이 무기한 중단되고 농축 우라늄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농축 우라늄은 그 어디로도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 속에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 관해선 양국 간 입장차가 여전한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전쟁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을 향해 폭군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레오 14세 교황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교황은 한 줌의 폭군들이 세상을 유린하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를 군사 정치적으로 조작하는 이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언론은 이란 전쟁을 종교적 전쟁으로 묘사해온 트럼프 행정부를 정면으로 저격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며 교황과 대립각을 세워온 트럼프 대통령과 평화의 수호자를 자처한 교황 사이의 갈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K-팝과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등으로 K-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학의 확산을 위해 특별 전시회도 개최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한국문학의 깊은 시간이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개막했습니다.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K-문학 작품의 확산을 위한 취지입니다. 저희 한국문화원에서는 이 한국 대중문화의 어떤 근간이 되고 또 기본이 되는 그런 한국문학에 대한 소개를 미국 현지 독자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박상영, 천선란 작가, 이민아 시인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문학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작가들은 K-문학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특정 언어가 가진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보다 많이 읽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벽이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그 나라의 새로운 정서와 감각을 서로 교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국 문학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진 문학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알려지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커뮤니티 중 일환으로서 그렇게 알려지는데 일조한, 그리고 알려지고 있는 작가가 된 것에 대해서 몹시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K-문학은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면서 전 세계에 출간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문학 번역가예요. 저는 돌기민이라는 작가의 보행 연습을 영어로 워킹 프랙티스 번역했어요.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15일까지 LA 한국문화원에서 이후에는 워싱턴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싱어송라이터 데이비드가 지난해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14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P통신은 LA 경찰이 어제 데이비드를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체포해 구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20일 데이비드를 LA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데이비드는 지난해 9월 발생한 14세 소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LA 경찰은 견인소에 보관돼 있던 차량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트렁크에서 부패한 14세 소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녀는 2024년 4월부터 실종 신고가 돼 있었으며 시신이 심각하게 부패해 장기간 차량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은 할리우드 주택가에 방치돼 있다 견인됐는데 소유주가 데이비드로 확인되면서 그에 대해서도 비공식적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LA 지역의 한 프리웨이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운전자가 중태에 빠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오후 1시 45분쯤 버몬트 애비뉴 서쪽 지점 105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 카풀 차선에서 검은색 토요타 캠리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관들은 차량 내부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진 남성 운전자를 발견해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피해 차량의 오른쪽 뒷좌석 유리는 총격으로 산산조각 난 상태였습니다. 아직 범행에 사용된 무기는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현재 달아난 용의자와 용의 차량을 추적 중으로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정부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로 현재 4년형을 복역 중인 한인 경찰관을 공식 파면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정부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로 현재 4년형을 복역 중인 한인 경찰관을 공식 파면했습니다. 버긴 카운티 검찰은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서 소속 40대 데이비드 전 경관이 파라무스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4년형을 복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데이비드 경관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이 과정에서 2명의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원이나 데이비드 경관 간의 관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데이비드 경관에게 2급 가중폭행 5건을 포함한 다수의 폭행 혐의와 3급 공갈 협박, 2급 아동위해 7건 등 총 1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는 2019년 피해 여성에게 소총을 겨누고 발포한 혐의, 2021년 목을 조른 혐의, 2022년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진 혐의로 2024년 7월 체포돼 유죄를 인정했으며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레이더조가 카드 영수증에 과도한 결제 정보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었는데 트레이더조가 이 소송에 합의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은 트레이더조가 발행한 영수증에 카드 번호의 앞자리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동시에 표기돼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라 제기됐습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영수증에는 카드 번호의 마지막 5자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조 측은 장기적인 소송 비용과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합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규모는 총 740만 달러입니다. 2019년 3월 5일부터 7월 19일 사이 트레이더조에서 카드 결제 후 카드 번호 앞 6자리와 뒤 4자리가 표시된 영수증을 받은 고객이 대상입니다. 대상 여부는 웹사이트나 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청구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1인당 약 102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상 신청 마감일은 오는 6월 9일까지입니다. 뉴저지의 한 스파업소에서 일하던 50대 한인 남성이 여성 고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매드포드의 한 스파업소에서 일하던 한인 남성이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매드포드 타운십 경찰은 지난 14일 스토크스 로드에 있는 리바이브 데이 스파에서 유일한 남성 직원으로 일하던 55살 정모 씨를 범죄성 성적 접촉 혐의 2건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통화를 녹음했고 통화에서 정 씨는 두 여성 모두에게 고의가 아니었다. 나는 결혼한 몸이라며 반복해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또 다른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소 일부 직원들이 업소 내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드포드 소방당국은 이를 소방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건물을 긴급 위험시설로 지정한 뒤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현장을 찾은 지역 언론 취재 결과 해당 업소는 정상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업정지 명령 이후에도 문을 연 경위는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 씨에 대한 인정신문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으며 변호인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이 MLB 구단 거래 사상 최고가인 39억 달러에 매각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사모펀드 클리어레이크 캐피탈의 창업주이자 억만장자인 호세 펠리시아노 부부가 새 주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파드리스 구단주인 사이들러 가문은 파드리스 매각 입찰에서 펠리시아노 부부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MLB 구단 거래 기존 최고가는 지난 2020년 뉴욕 매치를 인수할 때 지불한 24억 달러로 이번 매각가는 종전 최고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 구단주였던 고 피터 사이들러가 지난 2012년 파드리스를 인수할 당시 매입 가격은 매각가의 약 5분의 1인 8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가 주관하는 2026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스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여성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13개국 여성 자문위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공공외교 역량 강화와 평화 공존의 한반도 구현을 위한 여성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영란 평통 여성부의장은 여성위원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에 나섰고 교수와 강사가 참여해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과 포용의 가치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오미자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장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의 이번 회의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미주 시장 공략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9일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주요 여행사 관계자 50여 명을 초청해 합리적인 가격과 프리미엄 서비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부 지역 노선 확대와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 등을 공유했습니다. 유선명 지점장은 여행사 파트너와의 협력은 미주 시장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에어프레미아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함께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신분 도용 방지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신 기술을 도입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술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ID에 적용되는 디지털 서명 바코드와 QR코드 체크인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서명 바코드는 면허증과 ID 뒷면에 적용되고 카드 판독기가 서명의 유효성과 변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